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 5시쯤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요. 당 대표직을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했습니다. 사퇴 소식이 들려왔고 사퇴의 변은 송구하고 더 이상 저의 문제로 당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제 총선을 위한 승리에 대한 언급도 이제 같이 이제 덧붙여서 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게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당 대표직 사퇴 발표 직전에 약 1시간 정도 이제 만났던 것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 자리에서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왜 이 전 대표를 만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결단 그리고 앞으로의 김기현 대표의 이후에 이제 행보를 좀 어떻게 바라볼지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참 정치에서 타이밍, 시점의 중요성을 좀 절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는 언젠가 할 거라고 예상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김장연대의 한 축, 다시 말하면 김기현 대표를 만들었던 가장 큰 세력인 장제원 의원이 뭐 완전히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니까 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찍 당 대표로서 나는 불출마하겠다. 다만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연장이 대표 체제 이전이 가능했는데 타이밍도 놓치고 해서 모양새가 많이 흔히 하는 말로 빠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의 홀몸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현직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 말은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부채가 많다고. 네. 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표 등 뒤에 숨어서 대표가 용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의 압력을 막아낼 것이라는 기대감,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모든 게 대해서 대표 뒤에 딱 숨어 있다 보니까 홀몸이 아니어서 가볍지 않았어요. 김기현 대표 제가 뭐 뻔히 아는 처지인데 그래 보니까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정부 여론은 안 좋아지고 당내 세력은 확실하게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를 바라는 게 다수였지만 국민 여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과정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냈는데 안타깝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뭐 사인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저는 행동 옮겼다고 보지 않아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짐작컨대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당 떠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테고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 둘 다 당해봤지 않느냐. 대통령이 안 바뀌면 국민의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뭐 서로 그냥 동병상련 정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어려울 처하니까 오히려 돌 던지는 이런 초선 의원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였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일찍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차라리 불출마나 먼저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가지고 제가 당을 쇄신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놓친 거예요, 타이밍.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뭐 이번에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김장연대라고 그러는데 장제원 의원이 상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했고 그 사인은 물론 있었죠. 윤 대통령의 엑스포 이후 부산 시찰 때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거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이 뭔가가 뒷거래 같은 거, 타협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라는 설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현실화된 게 장제원 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뭔가 딜을 받아들였다. 그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불출마하는 대신
불출마보다 더 큰 거, 단기적으로 받을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받을 것 정도는 챙겼다. 그러니까 김장연대에는 장제원 의원의 와해로 해서 김기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직전에 나왔던 이 사퇴 선언은 시기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방 신 의원이 얘기했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은 맞는 거죠. 이게 10월 초에 있었던 이 강서 직후 있었던 벌써 지금 한 달이 지금 더 지난 거 아니겠어요? 네. 시기를 많이 놓쳤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시간은 좀 벌어졌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이제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올 것이냐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또 누가 올 것이냐 네. 이제 이걸로 결국은 이 국힘당의 진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유럽 방문해서 돌아오니까 돌아오고 난 직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에 그 두 가지 보직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느냐에 따라서 국힘당의 미래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개인의 행보에 대해서 뭐 하나 더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그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출마냐 불출마냐인데 제 느낌으로는 아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은 생각을 아마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 결국은 대표직은 내려놓고 울산에 출마는 하겠다는 일컬을 읽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다시 평당으로 들어가고 평의원이 되면 네. 공천 과정에 원오버됨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공천 과정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리고 다만 양손에 떡 든 것처럼 보였던 모습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불출마를 일찍 선언했더라면 하나는 줄어드는 건데 네. 그래서 선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출마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야? 대표직도 유지하고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라는 말씀은 좀 드리는데 어떻게 할지는 뭐 본인의 의사와 또 여론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에서 이제 이 전 대표는 김기현 이제 대표에게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 둘 다 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조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못 말리겠지만 오늘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출마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네. 기회 봐가지고 지금 공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예 하십시오라고 다음 올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 뭐 전임 대표의 예우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향후 이제 국민의힘 내의 권력 구도에도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최근에 이제 행보로 친윤과 또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제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 체제 원희룡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 최장 뭐 60일까지라고 하는데 이 체제를 거쳐서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갈 것인지 향후 포스트 김기현 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오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을 찾겠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보면은 모두 다 서프라이즈예요. 누가 와도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금 뭐 가타부타 논란을 벌이고 하기에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용산의 눈치를 끝까지 보면서 결정이 되겠죠.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두 사람의 합도 뭐 중요할 겁니다. 네. 얼마나 조화롭게 이걸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딜을 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챙겼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 맨날 장제원은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뭐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러고 도대체 깔끔만 겉으로 떨고 깔끔을 떤 적이 진짜로 깔끔한 적이 있느냐라는 아마 네.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이것은 또 무엇이냐 누가 뒤에 있는 것이냐라고 그래서 결국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그냥 불출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 이것을 또 얼마나 인정을 해줄지 또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은 또 누구의 멘토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여튼 조용할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된다. 그다음 바로 제가 보기에 얼마 안 있어서 비대위로 전환하면 돼요. 당대표 권한 대행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최고위원 몇 명이 뭐 그만두는 이런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 정부에 추임받으면 되고 당대표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임시전당대회를 위해서 당대표 선출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는 뭐 현실이다.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그건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다른 친윤 의원들의 중진들의 불출마에게는 압력은 크실 거예요. 왜? 네. 이 흐름 자체가 주류 교체. 지금까지 대통령을 옹이하고 있던 친윤 세력들은 뒤로 물러서라는 요구를 한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누가 되든 개인적으로 아마 많이 억울할 거예요.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해할 거예요. 그 따봉 이후에 거의 몸을 낮춰갖고 친윤에서 거의 스스로를 제외한 그런 형태였는데 뭐랄까 다시 희생하라 그러면 납득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흐름상 보기에는 압력이 셀 거다. 더해서 네. 친윤 중진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단톡방에서 김기현 대표 결사옹이 사수를 외치던 일부 그룹들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혁신과 인근 없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 바짓가랑이 잡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연명하겠다는 그런 걸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우습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판단은 있을 것 생각이 생기고 그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비현실적이에요. 왜? 아니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통치 체제로 보여지는 거. 더구나 검사 출신 정치인들, 정치 희망생들의 유입 루트처럼 만들어질 텐데 비춰질 텐데 그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인요한 선거에 위원장. 아주 인요한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장관 보고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역할을 해달라는. 인요한 위원장이 다시 또 그 위원장, 그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인요한 씨든 김한길 위원장이든 뭐 누구든 네. 원희룡 장관이든 저는 한동훈 장관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알겠어요. 뭐 유력하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만 좀. 아니 저는 뭐 정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과 아마 윤지옥 대표 권한 대행이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공식적인 국민의힘 상황은 그 윤재욱 원내대표의 당 대표 권한 대행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죠. 체제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옆 동네 여당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는 어떨지요? 또 어떤 기분들이 들지? 오늘 그 홍성국 초선 의원 그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 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탄희 의원이 병립형 회기 반대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공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또 다른 그 불출마 선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공식적인 불출마 선언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이제 병립형을 논의하는 의총이 아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당에서 시작된 혁신 파장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민주당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여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승자의 저주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 그 직후에 있었던 강서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해가지고 네. 민주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또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혁신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혁신으로 가는 모양새를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국힘은 혁신을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현재 안온한 이런 조용한 이런 상황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한 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탄희 의원은 이게 뭔지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이번에 무슨 혁신의 바람이 새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고 규모가 좀 작아요. 네. 근데 이건 지도부에서 뭔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도부는 고요하고 각 지역구는 보면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자객들이, 친명 자객들이 설치는 이른바 이재명 찬송가만 지금 상당히 소리 높이 나오는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사 리스크도 여전히 잠복해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만 있는 거지, 좀 뚜렷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이 자세를 낮추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만함이 좀 있었던 거죠. 오만함이라는 표현 뭐 좀 지나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윤석열 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안 변할 거야. 국민의힘은 저 모양 저 꼴로 갈 거야라는 걸 상식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 뭐 안 바뀝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뻔한데 어떤 몸부림이든 칠 거라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그게 상식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표가 뭐 근거는 있겠지만 154석이냐, 단독 과반이냐, 180석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내심의 반영이, 내심이 노출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정당이라는 게 정치가 오묘하잖아요. 일어났다가 또 지고 뭐 이런 건데 넉 달 남았으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여권에서 좀 생각 좀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20년 전 2004년을 좀 잘 보자 하는 이야기를 제 주변에 여러 명이. 2004년이 뭐냐? 17대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을 했어. 역풍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그 당은 완전히 텐트로 갔고 20여 명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김용갑, 정형근 이렇게 하죠. 거의 망하거든. 3분의 2는 날려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20여 명이 희생함으로써 겨우 100몇 석을 해서 잘 방을 한 거예요. 네. 그 여파로 그 다음에 MB 박근혜가 살아난 거예요. 정권. 이런 대목에서 보면 처절하게 만약 보이면 여당이 좀 더 처절하게 나선다면 야당 설 자리도 별로 없어지는 게 지금 현실의 현금 사태예요. 누가 더 처절해야 하는지 당연하죠. 그런 모습을 절박하냐, 이런 거. 절박한 심정으로 누가 더 처절한 모습을 그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정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새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고, 어제도 이미 새 신당 창당하는 거는 이제 확정된 상황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은 아직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 이런 확정적인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곁에서 이제 뭐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보셨는데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떤 좀 스탠스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힘당 우리가 쭉 논의했잖아요. 네. 국힘당의 내부가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혁신의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는 지금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윤 대통령이 내일 돌아와 봐야 될 겁니다. 네. 돌아와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주는 건지가 이제 아마 방향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찬송가만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예상과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한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렇다면 신당을 해야 되느냐? 이거 근데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탈당이 아니고 분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진짜 민주당인지는 한번 겨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언론적 표현은 신당 창당 뭐 확정적 뭐 선언 뭐 이렇게 자꾸 해서 이걸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 저는 확실하게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미 기존에 있는 당하고 뭐 이렇게 조직을 결합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내지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입증이 된 일이니까 두말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네. 국회의원 그 정당의 기호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2월 중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보면은 연말 연시에요. 신당을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시작 시점이 앞으로 최대 한 달 정도인가요? 한 남은 시점이?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지금 여러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언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신당 창당 선언을 했다. 신당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저는 표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신당 창당에 물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의 지휘부나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아직도 마지막까지 그 민주당 안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화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욕심으로는 제1당이 되고 싶다. 뭐 언론에서 저는 뭐 창당 의사 공식화, 의사 확인 이 정도 표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창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쇠는 키는 네.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류 측 이재명 대표 측 말을 종합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김부겸, 정세균, 네. 이낙연 여기에다 손학규 이렇게 합쳐지는 그 그림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는 별도 만나지 않고 아마 김부겸, 정세균 전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더 전달하고 하면서 떼어놓는 네. 분리 전략을 구사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최종할까?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민주당에 남아서 총선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요거는 좀 짧게 들어볼까요? 말로만 하는 뭐 시스템 공천으로 하는데요. 네. 시스템 공천을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시스템 공천. 그게 2019년에 이해찬 공천이 시스템 공천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이해찬 공천이어서 제가 이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은 투 이스템입니다. 이해찬, 지금 이재명 현재 대표, 네. 그러니까 전 대표와 현 대표의 투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공천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자면 중요 보직들을 깔아놓았고 앞으로 절차가 이미 지금 착수가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도부가 바뀌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말로만 시스템 공천이니까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못 믿겠습니다.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이제 관건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의당 상황도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또 이제 류호정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탈당 논란 그리고 이제 제3지대 군소 정당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비례대표 아마 유호정 의원이 1번일 텐데 1번. 네. 그 본인은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1번인데 당 지역은 비례대표는 유지하면서 당 바깥에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창당을 하겠다, 창당선을 한다. 야, 어색하긴 어색한데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걸 나이 탓인가? 뭐 젊고 그냥 타투하던 젊은 기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황당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류호정 의원과 그리고 이제 또 선거 연합 정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겸해서 같이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도의적으로는 도저히 신의원 말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 기호를 제가 아까 2월 중순에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거 기호의 문제는 이제 정치 현실이에요. 기호를 이제 3번 받냐, 4번 받냐, 5번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표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치 현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건 바람직한 장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뭐 제3 뭐 그 군소 정당들의 앞으로 이제 뭐 총선에서의 좀 어떤 그 예상 뭐 이런 거는 다음에 우리 넘길까요? 그러시죠.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예측해봐도 네. 실제로는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런 정당들의 선거에 같이 연합? 네. 이런 게 한번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서 선택을 받아보는 것은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양당 체제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더 별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닻을 띄웠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은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